한양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논술 대비 인문계열 예상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한양대 인문계열의 시험시간은 모두 90분이고 90분 안에 1200자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서두른다는 느낌으로 시험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 답안지는 검정색 펜으로 쓰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샤프와 그리고 연필이 허용되는 만큼 볼펜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비심의 샤프로 또박또박 눌러서 답안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쓴 후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는 함께 제출을 하셔야지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학원에 문제지 가져오실 필요 없으니까 제출하고 오시고,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검은색 펜을 쓰지 않은 경우에도 0점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파란색이나 붉은색 펜 이런 걸로 답안 작성하지 마시고,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붉은색 펜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던지, 그리고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벽이나 표현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맨 마지막에 시험 끝 이런 식의 이모티콘을 넣는다든지, 구차스럽게 한양대 진심 가고 싶습니다, 혹은 인사성 바르게 교수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이런 짓들 하고 나오시게 된다면 답안지가 아마 휴지통에 가 있을 것입니다. 답안지를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0점 처리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먼저 한양대 답안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에 가시면 이런 답안지를 여러분에게 주시게 될 텐데, 보통 맨 마지막 글자를 이 안에다 이렇게 꼬린시키면 답안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뭐뭐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매듭을 하시고, 이것을 벗어나시면 0점 처리를 한다. 그리고 밖에 이렇게 글씨를 써서 한양대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서 안에다 이렇게 끼워 넣는 표시를 하셔도 실격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테두리 안에 작성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여기 딱 끊어진 부분이 1200자입니다. 그리고 1200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좀 있습니다. 예시답 알파도 꼭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쯤에서 끝낸 답안지도 예시답안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걸로 보아서 이쪽 부분에서 탄력성 있게 매듭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안 작성하시되, 보통의 한양대 문제는 대부분 3단락 정도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단락을 미리 이렇게 나눠 놓고 다 작성하신 뒤에는 이 나눠 놓은 부분을 반드시 지우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눠 놓고 앞부분을 너무 많이 주저리 쓰다가 후반부, 여기 훨씬 중요합니다. 독해 적용이나 이런 부분을 다 찌그러뜨려서 여기서부터 후반부를 쓰거나 이런 일 없도록 반드시 원고지 사전에 안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연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샤프 가져가서 작성하시고, 반드시 답란의 테두리 안에서 답안 작성하시라, 이렇게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양대는 한개 문항 1200자를 출제를 하고,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중인 듯 보이면서도 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쉬운 듯 그리고 평이한 듯 보이지만 결국은 학생들에게 시켜보면은 심층적이고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세련되고 고급스럽다, 저는 이렇게 한양대 문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대 문제가 무지막지하다면 한양대는 좀 더 세련된 문제, 이런 식의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 영어 지문, 수리 지문 그리고 도표도 거의 출제되지 않는 그런 대학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술 방향을 보면은 독해와 그리고 독해 적용 과정에서 심층적 사고, 즉 창의적 사고, 독해 내용의 유추 적용이라든가 혹은 독해 내용의 예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때의 창의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창의가 아니라 독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다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를 늘 출제해왔다, 이렇게 전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한양대의 제시문 구성은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 답안지도 전체적으로 2개에서 3단락 정도 이렇게 답안 작성을 요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문제지 지시사항이 매년 변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따라서 지시사항 자체를 이렇게 틀에 한정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그런 대학이지만, 기본적으로 한양대만의 이러한 고유한 특징은 매년 줄기차게 적용되고 있는데, 2015학년도 수시에서는 독해 적용의 그러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적용 과정에서 독해 내용을 현상 속에 이렇게 좀 더 유추해서 사고를 기피해서 적용하는 그런 문제를 세안도와 그리고 시문학 이런 것들을 토대로 출제를 했고, 2016학년도 모의에서는 독해 내용과 유사한 것의 예시를 들어라 이런 식의 창의적 사고를 역시 평가를 하고 있고, 2017학년도 수시에서도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적용 과정에서 역시 하나의 사례를 줌으로써 독해 내용을 얼마나 심층적으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이때는 제시문 간의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공차서술을 역시 요구를 했고, 2018학년도 모의에서는 독해 적용은 하면서 역시 이것을 현상에 적용해서 추론하는 그런 문제를 역시 출제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한양대 문제는 독해 그리고 독해 적용을 묻는 그런 문제로 구성되는데,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시를 쓰거나 유추적 사고를 하거나 심층적인 사례 분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확장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제의 큰 틀을 규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은 한 1, 2, 3 이런 식의 이론, 그런데 뭐 2, 3이 상반된 이론, 이런 식의 제시문 구성을 하고 난 뒤 여기에서 논거를 추출해서 이 추출된 논거를 현상 속에 녹여내는 유추와 사고의 확장, 이것이 한양대 문제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한양대 시험을 보는 학생은 배경 지식에 있는 유추와 사고의 확장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듣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추적 사고, 이것이 한양대에서 가장 즐겨 출제하는 그런 유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이러한 한양대의 출제 경향은 사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7학년도 정시 경우만 보더라도 런던의 대중교통 정책과 그리고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두 요소를 토대로 해서 유추적 사고를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를 출제를 했었고, 700자 2개 문항을 요구하던 2012학년도의 경우에도 프레임과 벼룩 그리고 거품 만들기라는 이러한 유추적 사고방식 그리고 생식주의에 대한 논평, 이것은 독해와 독해 적용의 문제, 이런 식의 출제 패턴을 보여왔고, 좀 더 최근으로 이렇게 내려와 본다면 2014학년도에 부모와 자식의 갈등 문제, 이것을 거대 언론과 신생매체 가디언과 위키피디아의 이러한 현상과 적용하라, 역시 유추 적용의 문제라면은 문자에 대한 견해와 정보와 지식, 이쪽 역시 유추적 사고방식을 묻는 그런 출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2015학년도 모의고사에서는 권력에 대한 인간의 투쟁, 이런 것을 주제로 출제를 하면서 이것에 합당한 사례를 들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추 적용이 아니라 독해 내용의 사례 적용이라는 이러한 창의성을 묻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때 15학년도 기출에서는 제시문 내용을 역시 세안도에 적용하는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 독해 적용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묻는 문제로 저는 파악을 했고, 2016학년도 모의 문제에서도 한번 사례를 제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중심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에 적합한 너만의 사례를 들어보아라, 이런 요구를 했던 문제, 그리고 2015학년도 수시 문제에서는 독해 적용을 묻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2016학년도 문제에서는 공동체 윤리를 출제를 하면서 학생에게 그렇다면 이것에 적합한 사례를 학생 자신이 직접 들어보아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2교시에는 사례는 아니지만 독해를 적용하는 그러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최근으로 오게 된다면 2017학년도 논술에서는 역시 두 제시문의 비교고 이것을 사례에 적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는 독해 적용의 문제,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산샤댐 농업혁명과 산샤댐 그리고 무지라는 이런 주제를 토대로 독해 내용을 현상 속에 역시 추론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바, 따라서 한양대의 전체적인 특징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간추려 본다면 독해 내용의 유추, 그리고 독해 내용의 유추, 독해 내용의 적용, 독해 내용과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 역시 독해 내용을 비교한 뒤 사례 적용 후 견해를 서술하는 것, 독해 내용을 토대로 한 추론을 묻는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제시문의 독해 이유, 이것을 현상 속에 적용하든지, 아니면 내가 현상을 하나 제시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현상에 빗대어서 유추적인 사고를 확장하든지, 이런 식으로 역시 한양대 문제를 규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독해 플러스 독해 내용의 심층적 사고 확장 부분, 즉 답안지 후반부에서 승부가 나는 대학,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답안지 분량은 600, 800에서 1000자로 줄었다가 다시 1200자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이 90분인 만큼 좀 더 서둘러서 답안 작성하셔야 될 것이고, 이미 문제를 많이 써본 학생들은 이 주제들이 친숙할 것인데, 추론이나 유추의 문제가 났을 때는 새로 주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 철저하게 녹여서 서술하라. 최근 모의고사 문제에서 산샤댐과 농업혁명의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고, 적용 대상은 댐 건설 하나, 그리고 식량자원이 단일화되는 그러한 현상만 간략하게 제시한 뒤 이것을 토대로, 즉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것의 의미를 학생 스스로 추론하는 그런 문제를 낸 만큼 이 추론 과정은 순수한 자기의 창의적 사고이다. 다만 어디에 기초한다? 독해 내용에 기초한 창의적 사고의 확장을 묻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지난해 기출의 경우 비교한 뒤 하나의 현상과 사례에 적용해서 견해를 서술하는데, 이때 사례는 일종의 일화 같은 겁니다. 뭐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의 내용 그 자체를 주저리 늘어놓지 마시고 이 사례를 어떻게 중심 지문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분석한 뒤 견해를 쓰는데 주력하시라. 그리고 이제 사례를 제시하라. 학생 너 스스로가 사례를 제시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된 경우 제시문의 논지와 적합한 사례를 시적절한 것으로 들어주십시오. 뭐 같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뭐 신석기, 구석기, 조선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없어 보이는 만큼 가장 최근의 사례, 뭐 골목 상권의 규제라든가 좀 더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최근 사례를 논지에 적합하게 들어주시되, 구체적 사례를 제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실제 있는 현실의 사례를 들어야지 뭐 A와 B의 상황이 있다고 치자 뭐 이런 식의 가상적 상황을 사례로 든다면 그것은 점수를 전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5학년도에는 독해 적용, 그리고 14학년도에는 독해 후 유추의 문제, 이런 식으로 한양대 기출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해와 독해 후 유추 사례 제시, 아니면 현상에 대한 심층적 제시, 이런 것들이 한양대 문제의 아주 근본적이고 골격을 이루는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 지식에 탑재된 유추와 사고의 확장을 반드시 듣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고, 각각의 제시문의 주제는 첫 문장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보여주기의 개념화, 즉 소설이나 예화가 나왔을 때 이것을 논제와 연결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그것은 접어버리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키워드만 활용하는 서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화 그 자체에 몰입해서 그 줄거리 잔뜩 늘어놓지 마시고, 작년의 경우 뭐 어떤 주인집 여자가 독거노인을 돕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이렇게 사례로 출제가 됐는데, 한양대 답안지를 보면 이 주인 여자와 그 독거노인이라는 이 두 단어 말고는 그 줄거리 자체의 인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들은 평소에 자선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감동을 받았는지 주저리 그러한 이야기 자체를 답안지 속에 늘어놓는데, 그런 짓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라겠고, 원고지 사전 암배하십시오. 전체적으로 1200자 분량인데 지시사항에서 뭐뭐하고 뭐뭐한 뒤 뭐뭐하라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3대 4의 비율로 원고지 어림잡아서 끊어놓으신 뒤 절대 그건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앞부분 잔뜩 늘어놓다가 후반부에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그런 일 없도록 원고지 가볍게 먼저 끊어놓고, 끊어놓은 부분은
전부 다 작성한 뒤 연필로 체크한 부분을 다 지우고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글자체는 가급적 통일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는 정자로 쓰다가 후반부에 갈수록 날려 쓰는 그런 글씨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만큼 문제집 받자마자 긴장하셔서 서두른다는 느낌으로 중심지문에 논거 추출하시고 이것을 현상에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추하는 것인지 나보고 사례를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빨리빨리 감 잡아서 원고지 끊어서 서두른다는 느낌 반드시 가지고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겨울경치입니다. 논술 하나로만 뽑는 진정한 과거 시험을 보는 그러한 대학인 만큼 최선을 다하셔서 내년엔 반드시 여기에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마칩니다.